안녕하세요, 회안입니다. 오늘은 신한화구에서 자체 개발한 전문가용 드로잉 펜슬을 살펴보는 영상으로 왔어요. 신한화구에서 제품을 제공해 주셔서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4B 12자루와 터치 드로잉 펜슬 세트를 받았는데요. 드로잉 펜슬 세트는 4H부터 6B 한 자루씩,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2B와 4B가 2자루씩, 총 12자루가 세트로 들어있었습니다. 이 세트 외에도 8B와 10B도 있다고 하네요. 신한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내 미술재료 브랜드입니다. 해외 브랜드에 경쟁하기 위해 연구하고 투자해 개발한 연필이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신한화구엔 전문가용 터치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터치 하면 저는 터치 마카가 생각납니다. 신한에서 나오는 터치 트윈 마카, 트윈 브러쉬 마카 둘 다 써봤는데 터치라는 이름의 라인으로 라이너도 있더라고요. 안료 잉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라이너로 선을 따고 수채화 물감으로 그 위에 채색해도 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한의 터치 라인에 마카와 라이너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드로잉 펜슬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필을 한번 살펴볼까요? 골고루 살펴보고 싶어서 펜슬 세트를 개봉해봤습니다. 4H, 3H, 2H, HF, HB, B, 2B, 4B, 6B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연필을 다 꺼내보면 나무 냄새. 캘리포니아 최고급 나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익숙한 나무 냄새가 나서 좋았어요. 막 그 새책 냄새 같은? 빨리빨리 쓰고 싶어서 이번엔 손으로 안 깎고 연필 깎기로 그냥 깎아버렸습니다. 그림을 크게, 그러니까 8절보다 큰 사이즈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면 굳이 손으로 길게 깎을 필요는 없어요. 빠르게 외관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평범해요. 그냥 일반 미술 연필 느낌? 검은색 바디에 제품명이 각인되어 있고 뒤에는 신한아트, 그리고 연필의 경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총 10자루의 연필을 단계별로 써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연필은 단단함과 진하기에 따라 단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론 똑같아 보여도 단계에 따라 막상 선을 쓰면 선이 다르게 나와요. 연필심이 단단한 건 연하게 선이 나오고 무른 연필심은 진하게 선이 나옵니다. 여담이지만 한 자루씩 칸을 채우는데 단계별로 품질이 고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게 심이 일정하게 꽉 중앙으로 채워져 있어서 연필에 힘을 많이 주어도 잘 부러지지 않겠더라고요. 사용하다 보면 막 잘 부러져서 매번 마음이 쓰린 그런 연필이 있잖아요. 저도 왜 늘 쓰면서 맨날 똑깍똑깍 부러지는 그런 색연필이 있습니다. 뭐 어디 색연필이라고 말할 순 없고요. 다시 돌아와 연필의 경도에 관해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연필이 제일 낯익으신가요? 보통은 필기용으로 자주 쓰는 HB, 그림용으로 많이 쓴다는 4B가 가장 낯익을 텐데요. 이 숫자 뒤에 알파벳은 각각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H는 하드의 H를 따온 것으로 심의 단단함을 나타내고요. B는 블랙의 B를 따온 것으로 심의 진하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알파벳이 뜻하는 특성이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좀 특이하게 F가 중간 단계에 있는데요. 얘는 펌의 F를 따온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간단히 H와 B의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용도에 맞춰 반드시 이 연필을 써야 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각 연필의 진함과 단단함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맞는 단계의 연필을 쓰면 되는데요. 그래도 처음 연필을 고를 때에는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기준에서 각 단계의 연필을 써보고 제가 자주 쓰는 연필 단계에 관해 이야기해 볼게요. 순서는 4H부터 시작해 볼게요. 4H. 연하고 단단해 제도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필보다 조금 더 무르고 진한 편인 3H도 되게 제도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일반 필기용으로 쓰기엔 많이 연한 편이라 얇은 종이 위에 필기하면 종이 자국이 크게 남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하다 보니까 점점 꾹꾹 눌러서 쓰게 되는
그런 연필이에요. 그림 그리고 난 후 사인 넣을 때 사용하곤 합니다. 일반 필기용으로는 연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써놓고 나면 좀 뿌옇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별로더라고요. 이 H와 H는 적당한 진함과 단단함을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인할 때 혹은 수채화 스케치 라인을 깔끔하게 따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스케치 라인 하니까 생각난 건데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선을 긋고 난 후 심이 무른 것보다 덜 번져서 묘사할 때는 좋아요. 심이 무른 편이면 약간 날카로운 선이 쉽게 뭉개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단계를 넘어갈수록 점점 진해지고 있죠. F와 HB 그리고 EB입니다. 중간에 B를 넣어야 되는데 실수로 EB부터 썼어요. 자, 어쨌든 점점 단계가 지나갈수록 선이 뭉개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슬슬 진해지기 시작하면서 선이 뭉개짐을 얻기 시작합니다. HB까지는 필기용으로 좋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자주 쓰는 HB 연필을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EB를 수채화 스케치용으로 종종 사용합니다. 다들 그림 그릴 때 4B 연필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4B를 쓰면 좀 이미지가 많이 뭉개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덜 뭉개지면서도 살짝 연한 2B를 4B보다 더 잘 사용합니다. 4B와 6B는 소묘용으로 좋습니다. 진하게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진한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딱 좋아요. 보통 소묘에서 선을 여러 번 겹치고 짙게 선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검은색 면 위에서 연필이 미끄러지기도 하는데 얘는 쉽게 미끄러지지 않고 적당히 고르게 올라가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단계의 연필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 물음은 사용 용도와 취향에 따라 갈리는데요. 4B를 기준으로 말해보자면 소묘나 수채화 등 골고루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4B인데 4B를 쓰기에 이건 너무 진해. 그리고 묘사가 잘 안 돼. 좀 뭉개지는 것 같아. 싶으면 B나 2B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4B보다 진하게 그리고 싶다면 6B 이상을 선택해보는 것도 좋겠죠? 난 아무것도 몰라. 그림이 처음이야. 할 때에는 4B부터 시작하면 좋을 거예요. H는 이 H를 중심으로 생각해봅니다. 너무 연하지 않고 선이 깔끔해서 수채화 라인만 깔끔하게 그리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아요. 저처럼 사인용이나 필기용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역시 4B처럼 이 H를 기준으로 좀 더 연하고 깔끔한 선을 원하면 3H나 4H. 이 H는 너무 연하고 단단하다 싶으면 H나 F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단계별로 한 자루씩 다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기왕이면 세트로 한 다스 딱 구비해 놓으면 이것저것 비교해가면서 사용해 볼 수 있겠지만 세트로 구입하기 힘들 때에는 각 단계마다 2에서 3단계씩 건너뛰어서 한 2자루에서 3자루만 연필을 구입하면서 비교를 해봐도 사용하기에 좋을 거예요. 이번에 터치 드로잉 펜슬을 써보면서 우리나라 미술 재료의 품질도 많이 좋아졌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필들 쓱쓱쓱 선을 그어봤으니까 직접 그림도 그려봐야겠죠? 소묘까지는 아니고 연필로만 드로잉을 했는데 이렇게 연필로만 드로잉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어서 처음에 많이 긴장했습니다. 왜 안 쓰던 미술 재료 막상 쓰게 되면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연하게 형태를 잡아나가는 부분엔 수정이 자주 있으니까 H단계의 연필을 사용했고요. 서서히 단계를 넣어서 명암을 나누고 톤을 깔 때에는 4B와 6B를 사용했습니다. 적당한 진함과 또 묘사를 위해서 2B도 함께 썼어요. 사실 연필 드로잉을 할 때 굳이 막 지금처럼 두세 자루의 단계가 다른 연필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끝과 끝 단계에 있는 연필의 선은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단계 차이가 큰 연필 2자루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도 다양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선을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보통 수채화 채색하기 전 단계까지는, 그러니까 스케치하는 단계에는 연필 선만 씁니다. 톤은 안 깔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그리면 수채화 채색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번에 연필 드로잉을 할 거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톤을 깔아야겠죠? 지금부터는 색을 넣는 대신 연필 선으로 명암을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연필 선으로 채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미술학원에서 소묘를 기초과정으로 배우곤 하는데 아무래도 소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색상에 정신이 팔리기보다는 명암 표현만 꾸준히 하게 되기 때문에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묘부터 시작을 하지만 굳이 이거를 필수적인 과정으로 배우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배우면 좋은데 막 뭐 필수로 이걸 배워야 해 이런 건 아니지만 기초를 단단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소묘를 잘하는 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수채화든 과슈든 뭐 다른 건식이든 습식이든 어떤 재료를 사용하건 간에 명암을 알아야 좀 더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소묘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싫어하지만요. 소묘는 흑백으로만 표현이 되니까 저는 색이 다양한 게 좋아서 소묘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오색 빛깔만 막 쓰다가 흑백으로 돌아가 명암 단계만 나누는 드로잉을 하게 되니까 많이 헤매네요. 막 이렇게 스케치하는 과정에서도 막 색을 넣고 싶다, 색을 넣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연필 드로잉 완성입니다. 나름 과일들을 넣은 치즈케이크를 그려봤어요. 이런 연필 드로잉에는 배경도 톤을 깔아주면 멋있긴 한데 왠지 깔기 싫어가지고 케이크만 열심히 그려봤습니다. 전체적인 이 터치 드로잉 펜슬에 관한 저의 감상은 괜찮다였어요. 미술 재료 리뷰를 하다 보면은 같은 브랜드의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색이 조금 달라지고 사이즈가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품질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드러나는 재료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사용해본 연필들은 다 고르게 선이 나오고 품질의 편차가 거의 없고 또 생각보다 견고하게 딱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아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연필 괜찮다, 품질 좋다, 다음에 다 쓰고 나면은 다시 살 생각이 있다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연필 소개 겸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연필 드로잉 많이 해야겠네요. 안녕.